한국은 물 관리 시스템에서 전 세계 영원한 2위입니다. 세계적 권위자 제임스 리처드 교수의 이 한마디에 옥스퍼드 강의실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BBC 생중계 중이던 카메라는 당황한 진행자의 얼굴을 비췄고 일본과 중국 대표들은 승리자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국 석학의 2위 발언 뒤에는 어떤 충격적 진실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 세계 물관리학계는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각국의 수처리 기술 순위가 나타났고 그중 한국은 5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 유리 하마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중국의 웨이린 장 자문관은 자신감 넘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기술력은 도쿄가 최고입니다. 일본 고문의 의견에 중국 측도 규모와 시스템은 우리가 세계 최고라며 동조했습니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발언들 사이에서 리처드 교수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리처드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환경정책학과 교수이자 세계 각국의 물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전문가죠. 지난 20년간 저는 30개국 이상의 물 관리 시스템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실 저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물 관리 강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스위스, 독일, 일본 정도를 떠올렸죠. 물론 객관적인 기술 지표만 보면 한국은 5위권 내외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잘못된 지표로 국가를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한국은 왜 5위인가요? 정수 기술이 부족한 건가요?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제 발표의 핵심이니까요. 세미나장에는 세계 각국의 물 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리 하마다는 도쿄 수도국의 고문으로, 중국의 웨이린장은 베이징 스마트시티 자문관으로 각자 자국의 시스템이 최고라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정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0.1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하마다의 말에 장 자문관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규모와 효율성에서는 중국의 통합 시스템이 앞서 있습니다. 14억 인구에게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우리뿐이니까요. 이런 자랑 경쟁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는 제가 지난 5년간 연구해온 새로운 관점의 결과물이었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물 관리 시스템을 너무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해왔습니다. 정수 기술, 공급 규모, 필터링 시스템.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고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시스템을 자랑하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강단으로 걸어갔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각국의 수돗물 만족도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 관리 시스템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더 정밀한 기술, 더 큰 규모, 아니면 그 물을 마시는 국민들의 신뢰일까요? 제 질문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저는 각국 시민들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그 비율이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돗물 브랜드 아리수를 들어보셨나요? 단순한 물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한국은 10년 전만 해도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이 정수기 없이도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물 관리의 성공 아닐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투명성과 신뢰입니다. 실시간 수질 정보가 모바일 앱으로 공개되고 시민 누구나 자기 지역의 수돗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수장 CCTV까지 공개하죠. 이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또 있을까요?
BBC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국을 왜 영원한 2위라고 표현하셨나요? 그리고 1위는 어디인가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제가 기다리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답은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 발표가 채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발표가 끝난 후에 모두가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기준으로 평가해왔는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가 끝난 후 세계 물관리학계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제 발표는 계속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신뢰 기반 시스템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의 수돗물 브랜드 아리수의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 일본의 시스템을 모방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일본과 중국 대표들의 표정에서는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해 제가 본 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아리수는 단순한 수돗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와 시민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고 서울시 수돗물 통합관제센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대형 모니터들과 각종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정보가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질 데이터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합니다. 서울 시민 누구나 자신의 집 근처 수돗물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말이죠. 강의실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앱을 보세요. 아리수 품질 확인서라고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호텔 근처의 수돗물 수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염소 농도, 탁도, pH,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 순간 일본 대표 하마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대단하다는 건가요? 기술적 우수성은 여전히 도쿄가 앞서 있는데 저는 그의 말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마다 선생님, 기술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의 진짜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의 철학입니다. 제가 도쿄의 수도국을 방문했을 때 수질 데이터를 요청하자 무려 일주일이 걸렸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70%의 시민이 별도의 정수 없이도 수돗물을 마신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민들이 그 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국 대표 웨이린장도 이제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중국의 수처리 시스템은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입니다. 하루에 수천만 톤의 물을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런 거대한 규모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선생님, 규모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호텔에서조차 생수를 마셔야 했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대부분 수돗물을 끓여 마시거나 생수를 구입하더군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또 다른 혁신적인 시스템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스마트 워터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누수 감지 시스템으로 서울시의 수돗물 누수율은 불과 3%에 불과합니다. 이는 런던의 25%, 뉴욕의 14%와 비교했을 때 놀라운 수치죠. 영국 학생 하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영국은 왜 그렇게 누수율이 높은 건가요? 저는 잠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불편해하는 주제였으니까요. 오래된 인프라 때문입니다. 런던의 일부 수도관은 100년이 넘었습니다.
교체 비용이 너무 커서 정부가 미루고 있죠. 반면 한국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노후관을 전면 교체하고 첨단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죠. 저는 이어서 한국의 또 다른 독특한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수도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수돗물 품질을 감시하는 시스템이죠. 전국 각지의 일반 시민들이 무작위로 선발되어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나요? 일반 시민들이 전문가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또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정확성보다 신뢰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이 물은 안전하다고 말할 때와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말할 때 어느 쪽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한국은 이 간단한 심리를 활용해 시민의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점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의 의심과 거리감은 서서히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 처리 용량, 필터 성능만으로 물 관리 시스템을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민 신뢰도, 투명성, 접근성, 이런 요소들이 진정한 물 관리 시스템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BBC 카메라는 이제 완전히 제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의 표정도 호기심과 흥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감동받은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물을 주문했을 때였습니다. 점원은 수돗물을 유리병에 담아 제공했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리수입니다. 서울의 수돗물이죠. 정수기를 거치지 않은 그대로의 물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본 전문가들은 그런 경험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그 결과로 얻어진 국민의 신뢰, 그것이 한국 물관리 시스템의 가장 큰 성취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비교 자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돗물 불신 비율은 10년 전 65%에서 현재 불과 15%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38%, 중국은 82%의 국민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민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시스템을 개방했습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했으며 무엇보다 물은 국민의 것이라는 철학을 끝까지 실천했습니다. 발표를 이어가면서 저는 이제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을 세계 다른 나라들과 직접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의 국가 마이너스 일본, 중국, 한국이 나란히 표시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각국의 물 관리 시스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술적 측면이 아닌 실제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죠. 저는 먼저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일본의 수처리 기술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도쿄의 정수 시스템은 0.1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초정밀 필터링을 자랑하죠. 맛도 좋고 기술적으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하마다 고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다음 슬라이드에는 일본의 물 관련 스캔들 사례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도쿄 수도국의 수질 데이터 조작 사건, 2020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보 은폐, 이런 사건들이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현재 도쿄 시민의 38%만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하마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다음 국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봅시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수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의 남수북조 프로젝트는 그 규모와 야심이 놀랍습니다. 1400km 길이의 수로를 통해 남부의 물을 북부로 운반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죠. 웨이린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의 82%는 여전히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끓여 마시거나 생수를 구입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중국의 수질 정보 공개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제한된 정보, 간헐적 공개, 시민 참여의 부재가 명확했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시스템의 폐쇄성입니다. 시민들은 자신이 마시는 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상황이죠. 웨이린장의 표정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비틀며 주변 사람들과 작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스크린에는 서울의 아리수 통합정보센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바일 앱 화면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시민 신뢰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냈습니다. 서울의 스마트 워터 시스템은 단순히 물을 걸러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한국의 수돗물 시민평가단 제도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수질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이 직접 수질을 검사하고 안전하다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신뢰가 생길까요? 이것이 한국이 창출한 혁신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의구심은 이제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의 수돗물 음용률 변화입니다. 2010년에는 불과 20%였던 직접 음용률이 현재는 거의 70%에 이릅니다. 10년 만에 일어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극적인 변화입니다. 저는 잠시 물 한 잔을 마시며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방문한 세 나라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세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도쿄의 한 레스토랑, 베이징의 호텔, 그리고 서울의 길거리 카페였습니다. 도쿄에서는 레스토랑에서 물을 달라고 하면 항상 생수병이 나옵니다. 물값으로 500엔을 지불해야 하죠. 베이징에서는 호텔에서조차 물은 반드시 끓여 드세요라는 안내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세 번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길거리 카페에서도 아리수라는 이름의 수돗물을 당당하게 제공합니다. 게다가 무료로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신감 아닐까요? 강의실에서 작은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BBC 진행자는 더욱 흥미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각 나라의 수돗물 시스템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각국의 가정용 정수기 보급률이 나와 있었습니다. 일본 가정의 42%, 중국 도시 가정의 76%가 별도의 정수기를 설치해 사용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2010년에는 거의 85%였던 정수기 사용률이 현재는 35%로 급감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조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자국의 물 관리 시스템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한국 시민들은 더 이상 비싼 정수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다음으로 각국의 수질 관련 민원 처리 시스템을 비교했습니다. 도쿄에서 수질 민원을 제기하면 평균 7일이 소요됩니다. 베이징은 공식적으로는 5일이지만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은 어떨까요? 단 하루. 그것도 실시간 추적이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 한국의 수돗물 품질 확인 서비스 앱을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앱 하나로 시민들은 자신의 동네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고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영국의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런던은 어떤가요? 우리 시스템은 어디에 위치하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국의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항상 불편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런던의 경우 노후된 인프라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부 수도관은 빅토리아 시대에 설치된 것들이죠. 누수율이 25%에 달하고 정보 공개 시스템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거의 없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국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발표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물 관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과의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말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세 나라의 수질 관리 철학을 비교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기술로 완벽한 물을 제공한다 중국,
대규모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공급을 보장한다. 한국 국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투명하게 제공한다. 저는 이 세 가지 철학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청중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 관리 시스템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완벽한 기술, 거대한 규모, 아니면 국민과의 신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중요할까요? 저는 청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생각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이전의 확신에 찬 모습은 이제 깊은 고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 관리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혁신적 접근법이 세계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도 말이죠. BBC 진행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님,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한국을 영원한 2위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1위는 어디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세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1위는 특정 국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강의실 전체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제가 말한 영원한 2위의 진짜 의미와 한국 물 관리 시스템이 세계에 주는 메시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든 청중들이 고개를 숙이고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대표들은 더 이상 처음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영국 학생들은 자국의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스크린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물 관리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 규모,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물 관리 시스템을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첨단 정수 시설, 두 번째는 거대한 댐과 수로, 세 번째는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물 관리 시스템의 성공은 이것입니다. 국민이 아무 의심 없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왜 영원한 2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강의실 전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는 세계 5위권이지만 국민 신뢰도 측면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한국은 자신들이 1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더 개선할 점이 있다.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한국의 물 관리 담당자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본을, 규모 면에서는 중국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저는 천천히 강단을 걸어다니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한국을 영원한 2위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1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배우고 더 개선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죠. 이런 겸손함과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야말로 그들이 진정한 1위가 된 비결입니다. 이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대표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1위는 누구인가요? BBC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1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대답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개선할 점이 있고 항상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시스템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를 영원한 2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혁신하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2010년 한국의 수돗물 음용률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수돗물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시민 참여 확대, 노후 간 교체에 과감한 투자. 이런 노력 끝에 지금은 70%에 달하는 국민이 수돗물을 직접 마십니다. 저는 잠시 물 한 잔을 마시며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숫자나 순위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어낸 것. 이것이야말로 물 관리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영국의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런던의 노후된 수도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도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단순히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며 무엇보다 물은 국민의 것이라는 철학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BBC 카메라는 그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서울의 한 공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식수대 앞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평범한 공원입니다. 식수대의 물은 그냥 수돗물입니다. 어떤 추가 필터링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마음껏 마시고 부모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을 런던이나 도쿄, 베이징에서 볼 수 있을까요? 청중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 대표 하마다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고 중국의 웨이린장도 자신의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기준으로 세계의 물 관리 시스템을 평가해왔습니다. 더 정밀한 필터, 더 거대한 댐, 더 많은 염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믿고 마시는지가 진정한 성공의 척도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3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국가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나요? 수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나요? 물 관리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나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 국가의 진정한 물 관리 수준을 보여줍니다. 숫자나 순위가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질문들입니다. BBC 진행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연구 결과가 세계 물 관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 관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술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신뢰관계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모델은 세계 모든 나라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물관리 책임자와 나눈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물관리 책임자에게 왜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물은 국민의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관리자일 뿐입니다. 이 말에 강의실 전체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둘씩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열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일본의 하마다 고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님, 솔직히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우리는 기술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면 우리 시스템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중국의 웨이린장도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규모와 효율성을 자랑했지만 정작 국민의 신뢰는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세미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물 관리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물 관리의 성공은 최고의 기술이나 가장 큰 규모가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한국은 세계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통해 관리된다. 강의가 끝나고 BBC 진행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발표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새로운 관점에서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영국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런던의 수도관 교체와 정보 공개 시스템 개선은 물론 무엇보다 시민과의 신뢰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물 관리 담당자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기술 중심에서 신뢰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발표 이후 세계 물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모델이 어떻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청중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제게 다가와 추가 질문을 하거나 명함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BBC 촬영팀은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고 진행자는 저와의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 관리에 대한 철학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델은 단순히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물을 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내려와 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노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교수,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작은 일화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강의실 밖으로 나와 교정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3년 전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저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자신의 집 앞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노 교수는 관심 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대답이 제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땐 우리도 물을 길어 마셨어요. 그때는 수돗물도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내 손자가 수도국에서 일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매일 검사하는 물이라서 끓이지 않고 마셔도 된대요. 손자를 믿으니 이 물도 믿는 거죠. 노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신뢰의 문제군요. 맞습니다.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시민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믿고 모든 정보를 공개했고 국민은 그런 정보를 믿고 수돗물을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옥스퍼드의 아름다운 교정을 걸으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 교수도 점차 제 관점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런던의 노후 수도관 교체 프로젝트에 한국의 시민 참여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노 교수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제게 물었습니다. 리처드 교수,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요? 아니면 단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적 시도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질문이 아니라 제 연구의 진정성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30년간 세계 각국의 물 관리 시스템을 연구해왔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나라도 보았고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물을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노 교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도 크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위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수돗물 음용률이 20%에 불과했지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면서 그 비율이 70%까지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 교수는 점점 더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마침내 자신의 연구에도 이 관점을 도입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발표는 단순한 학술 세미나를 넘어 세계의 물관리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제 휴대폰으로 여러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BBC 방송이 나간 후 세계 각국에서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다음 연구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술에서 신뢰로. 이것이 제 다음 저서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저는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어떻게 물 관리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지 제시할 계획입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테임즈 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이 강물이 어떻게 처리되어 시민들에게 공급되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그 물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영국도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도 한국의 모델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입니다.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 사이의 신뢰를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창가에 서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세계 물 관리의 미래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나라의 시민들이 한국처럼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을 영원한 2위라고 부른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완벽했지만 결코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1위의 자세가 아닐까요? 제 연구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모델을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나라들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의 다음 목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그리고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